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밸류업 정책 공개가 됐는데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좀 나왔죠. 관련주들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뚜렷하게 강할 만한 날도 애초부터 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좀 눈치 보기장 이런 형태로 좀 전개가 된 것 같고요. 그리고 미증시는 이제 호실적, 엔비디아가 호실적이라는 재료 가지고 시장을 멱살 잡아 올렸는데, 그 재료는 이제 지난주로 다 소진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씨름을 할 텐데, 어떤 종목이 구도를 만들어내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특징주로는 HBM 관련된 종목 일부, 그다음에 제약주 일부 이 정도가 올라갔고,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오늘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재료 먼저 생각을 해보면 밸류업 재료가 공개가 됐는데, 뭐 기사는 좀 엇갈리긴 했죠.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3,300포인트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, 반면에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또 이런 거 없고, 그리고 기업 자율에 맡겼다. 그러니까 뭐 강제적인 어떤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뭔가 좀 서프라이즈한 걸 기대했던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런 어떤 감정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실망스러웠다라는 반응,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,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왔었는데 올라와서 여기 올라온 상태에서는 뭔가 이 이상 뭔가 던져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죠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있다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재료 노출로 보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잖아요. 그런데 재료가 노출이 됐고 그다음에 또 자율에 맡긴다라는 거는 안 하면 그만이지 않나, 또 이런 어떤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. 그리고 뭐 저PBR주들 중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배당락일, 뭐 자동차, 뭐 다음에 금융주 이런 것들이 좀 배당락 기준일이 되는 그런 근처로 가고 있었거든요. 이런 것들 때문에 배당락 기준일 지나가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먼저 좀 팔아놓자, 이런 것들도 좀 일부 겹쳤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오늘 보면 금융업종의 장중에 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줄였는데, 그 주요 금융사들 배당 기준일이 있고 또 배당락 이제 또 날짜들도 이렇게 있거든요. 몇몇 종목군들 이렇게 보면은 금융주 이외에도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, 그러니까 이거를 배당을 안 받고, 그리고 또 이제 배당 지나가고 나면 이 종목들이 또 고배당 주고 더블 배당 주고 하니까 주가가 이후엔 좀 빠질 거야라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 플러스 이런 것들을 또 회피하는 어떤 매도 물량들이 겹치면서 오늘 저PBR 종목군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지 않은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오늘 뭐 반도체주들은 초반에 반짝했다가 뒷부분에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STI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제법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좀 됐었잖아요.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했었죠. 뭐 재료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최대주 자사주 매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해외 IR 이제 일정 잡은 것도 있었고, 그 다음에 뭐 지금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, 뭐 정부 당국에서 뭐 몇십조 원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등등 해서 재료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힘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또 작용했다,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것도 오늘장의 이제 일부 특징,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특이한 건 시장이, 그러니까 투자들이 어떤 고비가 있을 때 고비를 시원스럽게 못 넘어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두 가지라고 보는데, 하나는 금리가 아직 높다.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4.2 이상에서는 지수가 힘있게 밀어붙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. 그러니까 4.2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4.15 아래, 그 아래로 좀 내려가 줘야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데,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의 부담이 좀 있고, 또 하나는 이게 환율이 되게 독특한 게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역대급으로 매수하고 있잖아요. 10조 원 넘게. 근데 환율이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예요.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라는 거는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흔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럼 원리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. 아주 빠져야 되잖아요. 근데 환율이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자들이 지금이,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하고는 별도로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금리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, 주식시장, 이런 걱정들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가 올라가네, 이날을 언제 하네,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달러 인덱스가 안 빠지고,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지금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긴 한데, 외국인들 매수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버티고 있다라는 점, 그다음에 국채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고비를 좀 못 넘고
조금 경계를 좀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도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수급에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은 뭐 그냥 기본으로 계속 매수하고 있죠.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매도를 했고, 기관은 오늘 그 투신권 매도가 좀 강했고요.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습니다. 종목들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은 삼성전자, 현대차 이제 매수를 했는데, 근데 이제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밸류업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도 매수의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종목이 매수 쪽에 다 몰려가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쪽에도 금융주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그 말씀 드렸잖아요. 종목들별로 이제는 선별적으로 갈 것 같다, 움직일 것 같다. 그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,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수급에선 가고 있고요. 기관은 오늘 보시면 매도 쪽에 상당 부분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입니다. 지주회사라든가, 금융주라든가, 자동차주 이쪽이 다 매도에 가 있었거든요. 물론 이제 매수 쪽에도 일부는 포진해 있긴 하지만, 매수 쪽은 거의 찾아봐야, 뒤져봐야 되는 정도고, 매도 쪽은 거의 뭐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 기관이 재료 노출을 피크로 보고, 이제 좀 물량을 정리한 걸로 보여진다. 이렇게 봐야겠고요.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알테오젠, 뭐 엔캠,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대형주 내에서 좀 단독 플레이하는 종목들이잖아요. 네, 저런 것들 매수하고 그 외에는 이제 업종별로 조금 이제 골라 담는, 예, 뭐 매수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샀다,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은 별로 이제 보이진 않았고요. 기관 투자자들은 그 반도체주를 이제 매수 쪽에 좀 들어가 있는데,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 매수 쪽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STI라든가 뭐 고영 하여튼 등등의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고 올해 얘네들은, 이 기업들은 뚜렷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수치에 대한 자신감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좀 매수한 게 아닌가, 이렇게도 보여집니다. 자,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이제 미증시는 이제부터 엔비디아만 가지고 올라가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재료까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느닷없이 오늘 갑자기 지난주에 생각해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어. 그래서 오늘 갑자기 10% 올리기는 쉽진 않잖아요. 그래서 엔비디아 이외의 어떤 종목들이 좀 부각돼야 되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PCE 지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,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은 어떤 그 시황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다 PC만 남았고 이제 노출이 다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업종이라기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또 종목별로 엇갈리는, 예, 그런 장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,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특정한 어떤 업종을 이제 광범위하게 보기보다는 종목 장세로 봐야 돼서 종목들별로 이제 좀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제약주, 뭐 반도체 중에 일부 일 정도 움직였는데, 이제 뭐 요거는 어떤 특징적인 광범위하게 종목의 70% 정도가 올라가면 그 업종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, 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종목 장세 형태로 전개가 됐다.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, 코스닥이 보통 이제 대형주 지수가 웬만하면은 코스닥 지수보다 그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.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, 근데 올해 되게 특이한 게 대형주 지수가 마이너스예요. 네, 대형주 지수가 마이너스인데 중형주, 소형주 지수가 플러스인데, 지수는 또 코스닥 어쨌든 올해 플러스 내고 있거든요. 이거 무슨 얘기냐면, 지금 대형주 구성하고 있는 게 상당히 그 2차 전지잖아요. 그러니까 2차 전지 에코프로, BM,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대형주 지수 자체를 찍어 눌렀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시가총액이 높아져가지고 위로 올라온 종목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광범위하게 어떤 매도가 나오는 어떤 대형주 쪽보다는 중형주군, 뭐 시가총액 한 5천억 아래쪽 뭐 그 정도 되는 종목들 쪽에서 이제 활발한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보통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종목에서 시세가 잘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어쨌든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, 그리고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들,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실적 평가 좋고, 최근에 이제 원래 이제 증권사들이 그 정도의 시총 종목들을 이렇게 커버를 많이 하진 않는데, 그런 종목 내에서 좀 실적 전망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지. 지금은 난이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쉬운 장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수급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대응해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, 내일 모닝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저녁 오후 방송은 늦게 올려질 겁니다. 그래서 내일 오후 방송 평소보다 아주 늦게 올려진다라는 점 미리
이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.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